네, 오늘은 뭐 파이코 11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자산 가격 매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아주 뭐 재밌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지금 뭐 파이코인이 뭐 상장 메인넷 하게 되면 2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불 간다, 2000불 간다까지 현재 뭐 뉴스에는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마켓 컨센서스, 뭐 어떤 사람은 2불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0불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0불 간다 그러지만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집단 지성에 의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인데 그렇게 보고서 아, 한번 오늘 재밌는 공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공부. 뭐 파이코인이 왜 2불에서 1000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파이코인을 주식시장으로 보게 될 때 이거를 주식도 성장주가 있고 배당주가 있는데, 성장주 개념으로 볼 것이냐, 성장 코인으로 볼 것이냐, 배당 코인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앞으로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20년간 성장할지 100년간 성장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지만, 배당적이다 그럼 배당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가진 코인이다 그러면은 실질 만기가 그렇게 뭐 그 길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기업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실적과 주가가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 실적과 코인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 파이코인은 충분히 코인 시장에 상장을 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메인넷을 사서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으로 하나도 정보를 흘리지 않는 철저한 보안성, 뒤에 뭐 어느 재단이 뭐 50억 불을 투자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지만 뭐 공시 의무가 없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측이 안 나오다 보니까 1000불이다, 2불이다, 2000불이다. 이 사람 뭐 중국 사람들이 배경으로 나왔지만 설명은 영어를 잘하는 뭐 인도 사람이 하더라고요. 2000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를 성장주 스타일로 분석을 하느냐, 배당주 스타일로 분석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은 성장주 쪽으로 사실 합니다. 성장주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불, 100불이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왜 제가 지금 파이코인을 이게 뭐 백화점 상품권 같은 회사 만들려나?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죠. 그러나 의식주에 관련된 건 이제 배당주 쪽으로 보면 되니까요. 안정적이고. 그러나 얘네가 가령 만약에 이제 뭐 저도 어제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한국 책은 뭐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미국 아마존에다가 책을 주문하려니까 2,700불, 27불이니까 뭐 거진 한 3만 원 이상, 3만 원 정도 돈이 드는 거죠. 3배 가격 드는 거죠. 똑같은 책이고 한국에서는 번역까지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국은 싸고 미국은 비싸다. 뭐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같은 것도 한국은 10,000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0불이고 뭐 어디에서는 뭐 10유로고 아프리카는 더 싸고, 환율이라는 것이 화폐의 구매력 차이와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파이코인이 이런 환율과 이자율의 차이를 붕괴시키는, 똑같은 파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을 한국에서도 파이코인으로 사고 아프리카에서도 파이코인으로 사고 돈을 파이코인으로 환전한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테슬라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KYC 인증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얘네 파이낸싱 하려고 그러나? 카카오뱅크 정도의 파이낸싱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성장주가 될 수 있죠. 2,000불 더 갈 수도 있죠. 몇 년 내로. 아무튼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요즘 봤던 뭐 재민 파이오니아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파이코인은 미래에서 사용하게 될 진정한 화폐,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환율과 이자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코인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미래에서 진정하게 사용될 화폐냐, 파이오니아의 암호화폐, 이분이 이제 2012년도 심슨가족 26회에 나왔던 것을 이제 했던데, 물론 이분은 이제 뭐 그냥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I love 파이가 있고, 뭐 이것도 파이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렇게 주가나 코인이나 모든 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가 있고, 이걸 뭐 태극공 이걸 뭐 태극공에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싱귤라리티 특이점.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과 양이 있는데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서 이게 바뀌는 것이다. 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기점에 있다라는 표시로 이제 이렇게 심신가족에 나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다 책하고 컴퓨터하고 계산기만 갖고 노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뒷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제가 이거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라이스 디텍터, 이제 유아원에 이제 자기 아기를 맡기는데 이렇게 기계로 다 머릿속을 검사를 합니다. 이 녀석은 뭐 머리에 맨 귀신하고 맨 번뇌 그냥 악동 수악한 놈이죠. 이 라이스 디텍터로. 심슨 씨 딸은 뭐 아주 평온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지능 테스트를 하는데, 심슨 씨 딸은 에버리지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전 그냥 평균적인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기프티드 에어리어에 있었던 애들은 타고난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탁 튀어나온 애들, 그림 잘 그리는 애, 미술을 하는 애, 수학적인 천재, 화학적인 천재, 물리적인 천재,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런 도에 대한 천재, 이런 이제 천재들이 다 있으니까 심슨 씨 딸이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지 못하죠. 가지 못하고 심슨 씨 딸이 가는 데는 nothing special,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아이들, 특별할 게 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노는 방에 이제 가게 돼서 이 악동 아이를 만나갖고 이제 있었던 the longest day care, 정말로 긴 하루,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이 기프티드 에어리어에 있는 천재들의 그림 속에 파이가 있다. 파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리수, 말과 글로 안 되는, 이치를 떠난. 그러니 그거 일반인들이 하겠습니까? 천재들이나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파이라는 이름이 재밌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로 이제 그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인도 사람들이 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2023년에 이제 천불 간다. 뭐 미국의 이제 GP 자본 그 회사에서 뭐 투자했다, 인도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2023년에 그렇다. 예, 2023년이면 미래가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성장주 쪽으로 가는 건지 배당주 쪽으로 가는 건지 그때는 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자산 가격 매기기, 뭐 SK텔레콤 보통 이제 이게 성장주냐 배당주냐, 뭐 SK텔레콤 같으면은 그 2010년도에 이제 2010년도나 2020년도나 뭐 순이익 규모가 뭐 그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1조 4천억, 1조 5천억. 그러나 이제 계속 이익이 누적되다가 보니까 자본 총계가 114조에서 243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본이 계속 늘어나서 뭐 자본이익률이 12%에서 뭐 3.8%, 6%, 평균 10년 사이에 자본이익률이 12%다. 제가 얼마 전에 악시아 코인 얘기하면서 이거 복리로 12% 준다. 삼성전자보다도 더하다. 삼성전자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주가를 보게 되니까 10년 대비 이제 주가가 약 2배 이상 정도 올랐다. 예, 성장률을 본 거죠. 이렇게 자본 총계, 순이익, 자본이익률 같은 거 보면 시장에서 그 SK텔레콤은 성장률을 본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자본이익률 11.9%, 10년간에 11.9%니까
그 악샤코인 그거랑 비슷하죠. 악샤코인 이번에 이제 스위스 재단하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오면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샤코인이 얼마인가 전 뭐 사실 잘 보지도 않습니다. 많이 사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 삼아서 좀 사둔 거고 이거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대로 좋고 오우 2.3876 네, 저 뭐 사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네요. 저도 뭐 얼마 안 샀어요. 이거는 그냥 공부 삼아다 조금씩 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악샤코인은 삼성전자보다도 자본이익률이 좋습니다. 자본이익률이 좋아요.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한 3배로 늘어났고 그 삼성전자 주식이 201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8배, 9배 올랐죠. 왜 올랐죠? 성장주로 본 거죠. 시장에서 마켓에서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제 신한은행 같은 거 어떻죠? 신한은행 자본이익률이 평균 6.3%. 자본 총계가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요. 주가는 뭐 그때보다 제가 이거를 신한지 주가는 붙이지 않았군요. 주가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전 대비 한 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3만 5천 원.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주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성장률로 이제 테슬라 같은 걸 보는 거죠. 테슬라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테슬라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1년 변동률이 230%나 됩니다. 230%나 되고 뭐 한 100불 정도 하던 게 이제 뭐 800불 정도 갔다가 지금 뭐 테슬라 이것만 해도 옛날 자료니까 테슬라 주가가 얼마죠? 잠깐만요. 테슬라 주가를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왜 그 뭐 도 공부랑 돈 공부를 같이 하느냐 이게 실적이나 주가가 일치하지 않고 이게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마켓 컨센서스가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켓 컨센서스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와 1136불이니까 뭐 이때보다도 훨씬 더 오른 거 아니에요? 10배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성장주니까. 배당금은 주지도 않아요. 배당주로 보는 것도 아니죠. 시장은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미래에 설레이는 마음. 내가 저것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미래가 확 좋아질 거라는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설레이는 마음이 꺾였을 때는 참 주가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아까 그 특이점, 태극 모양에 나왔던 것처럼 이 특이점에서 지금 이런 테슬라 같은 주식이 나오는 건데 테슬라 같은 주식이 타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타보니까 이 문도 잘 안 닫히는 차도 있고 지금 뭐 디자인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 만든 차 보세요. 얼마나 그 아주 뭐 완전 컴팩트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독일차 굉장히 좋아하죠. 뭐 영국차 제규어 같은 뭐 이런 미국차 같은 차보다 BMW, 벤츠니 뭐 아우디니 뭐 폭스바겐이니 그런 차들이 아직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미래를 설레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이 올라가서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 거죠. 코인도 이런 코인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아직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LG화학 같은 거, LG화학도 물론 전기차와 관련 있고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죠. LG화학 제품 뭐 별로 잘 팔리는 거 그렇게 많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1년 변동률이 78%.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 배터리를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에 대한 미래 이익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이제 연비, 휘발유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가 됐을 때 LG화학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 담배인상공사 같은 거 KTNG 1년 변동률이 7%밖에 안 돼요. 배당금은 4.8%예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좋고 매출이 좋고 다 좋아도 안정적이니까 걱정은 안 되죠. 그러나 미래에 설레이는 마음은 없죠. 정말 nothing special한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배당주가 된다 그러죠. 만약에 파이코인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 코인 가격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이거 담배나 뭐 저 인삼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거는 이제 뭐 맥쿼리 인프라 우리나라 뭐 이런 저 지하철 9호선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도 1년 변동률 9%, 배당금은 6%. 뭐 안정적이죠. 아주 안정적이니까 사회 기반 시설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미래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은 없지만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안 올라가죠. 그렇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당주 쪽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파이자 같은 거 백신 때문에 왔다가 미국 주식 파이자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거 뭐 이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의약품 같은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맨 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백신 같은 것 때문에 변동률이 25.21%이지만 배당금은 1.5, 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수익을 돌려주니까요. 뭐 불안할 게 없고 그 대신 뭐 어떤 희열감을 느낄 것도 없고 설레이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지만 1980년대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3000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그래도 성장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볼까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과 이제 주가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한때는 한국을 그 2000년도 IMF 이후에 이제 한국이 막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뀔 때 한국 시장 펄을 45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그랬는데 뭐 10까지 왔다가 15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5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막 모든 걸 다 바뀌고 뭐 두들겨 부시고 막 할 때는 굉장히 섹시한 시장에서 굉장히 섹시한 야 한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정말 일본 따라잡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 때문에 저렇게 45배까지 펄을 올렸지만 뭐 그 다음에는 한국이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가 도판 용어를 쓰면 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뭐 다른 그 뭐 돈의 철학이라든지 또 쌩구상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게 돼도 아까 여기 이제 코스피 보고 이제 시장 펄을 봐도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켓 컨센서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기업체들의 수익과 주가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뭐 어제 제가 그 넷플릭스 영화나 뭐 저기 디즈니 플러스 같은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 사람 투자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지갑을 열어낼 수 있느냐. 공중파 못하지 않느냐. 케이블은 조금 열어도 약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을 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는 뭐 텔레비에서 맨 막장 드라마나 하는 것이고 그러나 피가 튀고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것은 영화에서는 가능하다.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가능하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코인도 오른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은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개봉을 했을 뚜껑을 탁 열었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존에 우리가 한 4, 5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환율 결정 방정식
그러니까 화폐의 구매력과 이자율에 따라서 그 국가의 내셔널 리스크와 신용도에 따라서 움직이던 물품 구매력을 파이코인이라는 동일한 수단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성장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러나 거꾸로 뭐 열었는데 별게 없다. 이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네. 그러면 태산동명 서일필 쥐 한 마리 튀어나오고 마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게이츠 대단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1파이가 2,000불 2023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 가격도 보면 뭐 이익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기본 자산 가격도 보게 되면 1이 기준인데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기업 부도가 사상 최대 나고 외환 얘기가 나고 9.11 테러 나고 글로벌 금융위 최근 그냥 평균적으로 기업의 자산 가격은 뭐 요즘 정부가 뭐 부동산 가격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올리고 막 어쩔 줄을 못하고 뭐 종부세니 뭐니 막 하지만 그렇게 출렁출렁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주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기업의 정책이 바뀌고 회사의 수익이 바뀌고 주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컨센서스, 마음이 바뀐다. 이게 이제 그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퍼가 지금 30일, 마켓 퍼가 30일. 지금은 더 뭐 2009 옛날 이것만 해도 옛날이니까요. 마켓 퍼가 30일.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죠. 배당 수익률은 뭐 1.4.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는 성장주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파이코인도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몇 불 간다를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그래. 이거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처럼 갈 것이냐? 배당주처럼 갈 것이냐? 이 네 사람들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 이치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이 환율을 다 기존의 몇백 년간의 환율 시스템을 구퉁이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자율과 내셔널 리스크와 이런 화폐의 구매력 차이를 평균화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면 천불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산 가격 매기기는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1월 말일 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